자, 또 봅시다. 자, 우리가 무리식 했고, 이제 무리 함수를 오늘 마저 할 거고, 지난 시간에 과제 부분 있었죠? 그거만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워크북 과제 몇 개 안 되긴 했는데,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뭐야, 늦어. 감사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이거, 제발 카메라 조심해 주세요. 진짜 저거 안 돼. 자, 여기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 이거 좀, 일로 빼도 되잖아. 이렇게 되죠? 자, 뭐 몇 개 안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고, 아마 채점은 해 보셨나요? 다 빨리 불러줄까요? 자, 불러줄게. 자, 1번에 5, 2번에 2, 3번에 2, 4번에 2입니다. 뭐, 크게 이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요거 좀 질문이요 하는 거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 없어요? 1, 2, 3번, 4번 다 괜찮았죠? 네. 자, 그러면은 정석으로 오시고요. 정석은 이제 두 군데. 앞쪽에 뭐 유제 부분이 조금 일부 있었고, 뒤에 연습 문제 좀 있었고. 자, 그래서 유제 부분 확인을 할게요. 자, 유제 237쪽에 그 유제 1, 2번 중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없죠? 자, 유제 3, 4번 중 질문 있는 학생. 괜찮았어요? 유제 5, 6번 중에 질문 있는 학생. 6번 하나 그럼 같이 보고. 오케이.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될게? 응? 응. 아쉬운 건 아니고, 아무튼. 독감이 아니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 와이프가 친정에 갔단 말이지. 내가 독감이면은 와이프가 와 뭐다. 못 오잖아. 자기, 친정. 근데 내가 독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와이프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죠?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육아를 해줄 사람이 생기고.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난 애기 있으면 좋지. 혼자는 외롭잖아요. 솔직히 외롭긴 한데 또 혼자 있으면은 편해요. 사실. 그래도 외로우니까. 어차피 와이프가 내 영상 안 보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아무튼 자, 뭐 6번 하나만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자, 6번 볼게요. 자, x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의도가 뭐냐인데, 무리식이잖아요. 루트를 포함한 식인데 조금 더 한 줄 더 떠서 뭐야? 이중분으로서 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거고, 기본은 뭐냐면 이제 넣어보는 건데, 사실 이제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이 앞쪽에 있는 거 있잖아. 루트에 2x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제곱 100일. 자, 이거를
숫자를 막 먼저 집어넣거나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숫자를 먼저 넣는 것보다는 판단이 식을 먼저 풀고 숫자를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중분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자, 여기는 합으로서에 대한 의미죠. 여기는 곱에 대한 의미였고요. 그러면은 쪼갰을 때 누구랑 누구로? 뭐 뻔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켜야 되는 면이 보일 거고 여기 빼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안쪽 부분에 대한 거는 큰 거를 먼저 쓰는 셈 해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하면서 이제 루트 이렇게 식을 써낼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확인차 한번 제곱을 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이거 제곱하면은 x 빼기 1 날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2배 뾱뾱 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결론 루트랑 제곱 날릴 수 있으니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뒤에 거는 사실 뭐 부호만 반대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려왔을 때 결과물이 자, 이거가 먼저 일단 나오긴 했고요. 자, 뒤에 거 플러스로 부호 바꿔서 자, 요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뭐 그 이후에는 뭐 자연스럽게 합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합치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누구에서 누가 날라가? 요 뒷부분만 날라가고 얘가 생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x 날라가면서 2분의니까 약분까지 하면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저거를 쏙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으면은 루트 4 플러스 2루트 3이다 인 상태죠. 그럼 한 번 더 이제 숫자로서의 이중분호를 풀어내면 된다. 합이 4고 곱이 3 되는 건 3과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루트 3 플러스 1이다까지 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무리식 말했지만 뭐 많이 뭔가 무리식 내에서 응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중분호로서의 내용을 들고 왔다. 괜찮죠? 그 샤프를 좀 짧게 잡으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글자가 좀 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분필을 멀리 잡으면 글씨가 엄청 커지고요. 왜요? 그죠? 짧게 잡으면은 좋잖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뒤로 와서 여기 연습 문제 몇 개 추가 숙제 있었죠? 자, 여기 마저 봅시다. 거의 이제 끝나가네요. 자, 1번 그때 4번까지 숙제로 나갔나요? 표시를 해놨을 텐데 표시를 자, 4번까지. 자, 1번, 2번 물어볼게요. 1번 질문이 나왔어요. 자, 2번, 3번, 4번, 4번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 건데 자, 빠르게 또 포인트 찝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얘가 얼른 갔다 오세요. 얼른 갔다 오시고 아니 잠깐만 이거 뭐 마술이야? 왜 자꾸 밀려나지? 됐어. 자, 일단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좀 시켜봐야겠는데 x가 이거일 때 얘를 a에 대해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넣어놓고 나서 뭐 정리해보는 건데 얘도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뭐 해서 풀어야 되냐. C형이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내 원하는 답변이 있어요?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까먹었어? 그치,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상태에서 A를 넣고 정리하려면 좀 귀찮아져요. 상당히 좀 식이 쓸데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시작하니까 이제 우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물에 A를 넣는 그 순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기본 유리화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뭔가 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되어지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리화한다고 하면은 위에를 합창식으로서 곱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뭐로 나오냐? 2x로 일단 내려와 있을 거고 위에 거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하면은 2 일단 있고
2배의 이 정도까지는 있을 거고요. 뭐 이 정도는 약분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얘를 풀어내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얘 보면은 1 빼기 요거 저거 제곱하잖아. 뭐 이것 때문에 질문했나 싶은데 얘는 어떤 의도냐면 요 공식 알죠?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a 빼기 b의 제곱하고에 대한 관계가 있어 없어? 있죠. 만약 이런 식으로 똑같아지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오히려 4배의 ab 이렇게 더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환을 할 수 있잖아. 얘도 그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 1 플러스 a의 제곱을 막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냅둬 놓을게. 그럼 이거 그대로 올라가 있을 때 얘를 여기다 얹어서 풀려고 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 4제곱이죠. 이렇게 돼 있었다가 얘를 빼는 바람에 4배의 a 제곱 더블로 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 이거는 그대로 일단 써놓고 이 분자 부분이 뭐다? 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빼기죠, 빼기. 이렇게 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약분 어디 갔어? 요거랑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바로 a 제곱 더하기 1분의 이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항상 주의할 게 루트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쪽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너가 마지막까지 물귀신작전 a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나눠서 풀 수 있냐 그거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a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뭐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로서 나온 게 맞죠. 그랬으면은 제가 결국은 어디 갔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이 약분해 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와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풀어간 거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자, x니까 1 플러스 a 제곱분의 2a 분의 자, 1 빼기 써주고 요거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1보다 힘이 약해. 약골. 그럼 뭐 밑에는 어차피 뭐 똑같이 써야 되는데 이 윗부분은 얘 부호가 뒤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빼기를 추가로 붙이든 아니면 이걸 자리를 바꿔 쓰든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그냥 플러스로 쓸게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나서는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이 각각 나오겠지. 이해 가시나요? 서연이 됐어요? 뭐 답은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식 간단히 하세요. 쟤를 봤을 때, 자, 1번.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저거 지금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그러면 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걸 지켜줘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중분호잖아. 이중분호면 합곱으로서 어차피 항이 3개짜리로서가 아닌 이상은 2로 맞춰놓고 나서 합이고 곱이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서 혹시 안 보였다면 선생님 이렇게 써놓으면 보일걸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빼야 돼요. 그럼 딱 여기가 2ab만큼 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만큼 이렇게 곱해져 있는 셈인 거야. 그러면은 뭐 그냥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루트 2ab죠. 2ab 제곱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상태입니다. 자, 맞죠?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이제 2배 뾱뾱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좀 신경 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양수인가 음수인가 그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양수면 그대로 오면 되고 음수면 이제 자리를 뒤바꿔서 내려야 됩니다. 누가 더 커요? 요건 여러분들 예전에 저 절대부등식 뭐 해가지고 앞에 부등식 파트들 뭐 퍼시 슈퍼 산수유기야 이런 거에서 공부를 했던 거지만 사실은 얘하고 얘에 대한 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바로는 안 되고 한쪽에서 한쪽을 뺐을 때
빼보니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으로서 되고 이렇게 되는 식은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된다. 고로 이쪽에 대한 부분이 이쪽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더 힘이 세니까 결국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번은 이중근호 풀려니까 2가 없잖아. 그럼 강제적으로 2를 붙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자, 이런 식이겠죠. 루트 2 잡아놓고 2a 써놓고 여기다 2 붙이고 이렇게. 근데 이거 바로 그냥 인수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러면 보이나요? 두 개 곱해서 이거고 더해서 이거 그대로 뭐 그냥 하나 루트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 마이너스 b에서 하는데 당연히 a 플러스 b 쪽이 크니까 그걸 앞쪽으로 배치해서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유리화까지 좀 해주셔야 되고. 이해 갔죠? 그래서 이중근호를 주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 3번 도 마찬가지. 이거를 숫자를 여기다 1, 2, 3, 4 넣어봤자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fn을 바로 정리를 먼저 하라는 건데 이건 좀 이제 눈치껏 보입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거든요. n 플러스 1이 더 커.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이중근호 풀면은 자 이렇게 와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fn이라기보다는 사실은 fn분의 1이고 이거 또 유리화 시키고 하면 부호만 바뀌는데 요거 뭐예요? 이거 쫙쫙쫙쫙쫙 날라가죠?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거죠. 1 넣어서 나온 거, 2 넣어서 나온 거 쭉 쓰다 보면 어떤 식으로 비스듬무리하게 이제 없어지는 형태죠.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100-1 99까지. 자, 죽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래서 10-1가 정답은 9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아, 맞다. 아까 제일 많이 맞춘 사람 선물 줄게. 제가 쓰레기 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까 누구였어? 자, 이거 맛별로 하나씩 가져가세요. 무슨 맛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하나씩 가져가. 하나는 티라미수고, 티라미수. 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고. 아.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했어요. 쌤 이어서 안 껴진 거 가져가세요. 상품은 랜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 이거 맞춘 사람만 주는 거지. 아니, 아까 제일 많이 맞춘 사람 뭐로 준다고 했잖아. 아, 보셨어요? 못 봤어. 자, 다 됐죠? 이제 어디 보시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론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지난 시간에 무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포인트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무리함수라는 거, 유리함수는 중요한 거, 뭐 쭉 여러 가지 중에서 점근선, 대칭성 이런 것들을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면 무리함수는 두 가지로서 얘기했을 때 뭐랑 뭐? 시작점이랑 방향 이 두 가지를 체크하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형적으로 중요한 건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무리함수로 나오면 어떻게든 나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어떻게 된다 했어?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무리식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점은 얘가 0 되도록 한 지점은 뭐예요? 2콤마죠?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저 무리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림으로서, 그래프로서 봤을 때 자, 2콤마 마이너스 1이 시작인 지점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꼭 집어 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아래쪽으로 갈 거야? 요걸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뭐 여기에 부호가 어떻다도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를 기준으로 작은 x를 넣을 수 있어? 큰 x를 넣을 수 있어? 당연히 큰 x를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0 이런 거 못 넣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터질 건데 요 앞에 그 부호에 대한 부분이 양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야 돼? 올라가는 거야. 점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얘는 그냥 무한히 아주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래 원상복구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가령 우리가 y는 조상님, 이게 조상이야. 이 상태에서 x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따다다다닥 해서 일로 옮겨지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 칸 한 칸 내려서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 자체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말했죠. 다른 단원하고 연계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243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은 이렇게 나왔잖아. 자,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뭐야 이거? 그냥 이거네.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했을 때 몇 콤마 몇? 2 콤마 마이너스 한 요 정도 집어 넣고요. 그 다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야 아래야 판단하면 되죠. 말했지만 안쪽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이 맞고, 그 다음에 위야 아래야 이 값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가 계속 음수가 아닌 이상은 뭐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성의 있게 그려준다라고 하면 절편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값을 써주는 게 좋겠죠. 대충 막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성의 있게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0 되도록 하는 값, 즉 y 절편, 아니 x 절편 제곱해주면은 어차피 이거 4x가 9, x는 4분의 9. 그러니까 여기서 x가 4분의 9면은 2보다 사실상 조금만 크면 되네요.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조금 뭐 더 성의를 보인다? 그러면 3 같은 숫자 하나 넣어봤을 때, 그러니까 좀 특징적이어지는 점을 여기다 표기까지 해주면 제일 좋죠. 3 넣으면 3, 4, 12에서 8 빼면 루트 4니까 2고 2 빼기 1하면 1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정도 점 지나겠죠. 이 표기를 안 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그림이 잘 그려졌고, 정의역 지역 대답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죠. 정의역은 뭐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2번은 어때요? 근데 2번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변형을 해놨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쓸게요. 그럼 시작점 뭐야? 시작점 1,2예요. 1,2. 그럼 그림 그려주면 여기다 되구나. 하나, 둘. 자, 여기로부터 시작이 될 거야. 자, 왼쪽. 자, 이거 뭐 시켜봐야겠어. 자, 이든아, 왼쪽이야, 오른쪽?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자, 얘 때문에 왼쪽이라고 합니다. 이 앞의 개수에 대한 부분은, 위아래를 결정짓는 형태죠. 루트 안쪽에 있는 값으로 봐야 되는 거. x 빼기 1이 0보다 어때야 돼?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고로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y의 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이 루트에 대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네. 1-x는 왼쪽이에요. 1, 그렇죠. 1-x면 오히려 1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상인 거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점점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역시나 그래도 조금 성의 있게 그려주면 x절편을 확인해주면 좋죠. 이렇게 는 0이라고 하면은 루트 x 빼기 2다, x 빼기 1은 4다, x가 몇일 때? 5일 때. 그러니까 2, 3, 4, 5, 한 요 정도를 거치게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의역 무엇이냐?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치역 무엇이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3번 어때요? 3번. 3번은 이제 감을 좀 잡았을 거니까 빨리 결과만 말할게.
3번 그림 그리세요. 아, 3,1이네. 하나, 둘, 셋에 하나 정도 잡아놓고, 자, 안쪽에 있는 값, 여기가 x의 개수를 그래서 봐야 돼. x가 개수가 백이잖아.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요 앞에 대한 그 개수, 루트 앞쪽의 개수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백이잖아.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면서도 점점 작아지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흘려갈 건데, 역시나 조금 그래도 성의를 보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y절편 같은 경우에 여기다 0 넣으면은 1 빼기 루트 6. 1 빼기 2점 몇몇이니까 1 빼기 1점 몇몇몇.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고. 그리고 뭐 여기 절편도 뭐 찾으라면 할 수 있는데, 절편이 지금 봤을 땐 2분의 5겠네요. 2분의 5 하면은 1 빼기 루트 1이니까. 2분의 5면은 사실 좀 더 이렇게 여기를 찝어야겠네요. 쑥 파고 들어서 이렇게 가는. 여기가 2분의 5다. 여기도 써줄 거면 써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3,1이다. 이렇게 써내시면 된다. 정의형 뭐예요? x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치형 뭐예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하기 시작할 거야.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고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했어. 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유리함수를 공부했잖아. 자, 유리함수하고 어떤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무리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왜냐면, 잠깐만. 말어, 왜 이렇게 했어? 아니야. 잘못 말했어요. 우리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같이 묶어서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라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여러분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기억하죠? 얘에 대한 역함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역함수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만 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없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으려면 요렇게 좀 조건을 추가로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죠.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존재되니까. 자,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얘 역함수라는 거는 그래프적으로는 봤을 때 어때요?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뭐냐, 식으로서 어떻게 되어지냐 했을 때, 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x랑 y랑 자리를 바꾸고, 참고로 이렇게 바꿀 거면 여기도 y는 0보다 커 같다 이렇게 되어진 셈이에요. 이거 x가 0보다 커 같고 y도 0보다 커 같았죠? 여기는 y는고 여기는 x는 거야. 사실은 p랑은 x니까 결국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y는 뭐냐라고 쓰면은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0보다 커나 같은 쪽만 살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차 함수 역함수가 뭐가 돼버려? 무리함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했을 때 무리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이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을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무리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개수가 1차짜리인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해놓을 수도 있잖아. 루트 안쪽에 막 x 세제곱 같은 거. 뭐 그런 건 또 꼭 2차 함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래. 자, 쟤를 기본적으로는 그려볼게요. 1,2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위쪽으로 향한다라는 거 대답 나올 수 있어야 되고,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이니까 여기 3 집었겠죠. 그래서 그림이 약간 이런 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자, y는 x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시킨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시작 지점이 1,2였던 반대로 2,1은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대칭적이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림이 이런데 이게 지금 무슨 함수냐 라는 거야. 근데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무리함수니까 2차 함수로서에 대한 일부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진짜로 구해보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구해볼 건데, 현재 얘는
이거였잖아요. 얘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 했어? 역함수 구하려면. 자, 역시나 x는 루트 y-1 플러스 2. 자, 넘겨주고 양쪽 제곱하고 y는 무다까지 써주면은 이렇게 온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 뭐예요? 꼭지점 2,1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전부 단데 우리가 기본 전제가 뭐였어? 여기에 써놓지는 않지만 단 x는 1보다 커나 같았어야 되는 거고, 그럼 y에 대한 건 2보다 커나 같았어야 되는 거잖아.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함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 범위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x만 쓰니까요. 보이나? 자. 아무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생략을 한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 x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함수도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에 대한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보면 어때요? 얘도 꼭지점 완전 제곱꼴 x 빼기 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이걸 적당히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꼭지점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데 2보다 커나 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겠죠? 이거를 y는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2,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2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림일 거라는 거야. 그리고 얘에 대한 함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또 역시나 반대로 하면 되죠. 여기가 y는 였을 거니까 바꿔주면은 x는 y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고 x 플러스 1은 y 빼기 2의 제곱. 자, y 빼기 2가 루트 x 플러스 1. 자, 풀마가 원래는 됐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전제가 뭐였어? 아, 여기 있죠. 전제가 2보다는 커나 같았어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2보다 커 나왔고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왔다. 여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왔고 y는 2보다는 커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2보다 커나 같다라고 하면 이 값이 양수잖아. 양수니까 빼기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결국 마무리는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다까지.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면은 꼭지점, 그러니까 시작점 마이너스 1, 2의 오른쪽에 위쪽으로 향하는 이런 그림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린다든지 역함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됐고,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이거 풀면은 진짜 과자가 아니고 진짜 내가 상품을 큰 걸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한 교점은 어디에 있어? y는 x라는 거에 대한 대칭이고 그거에 맞춰서 접어내니까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에 대한 교점은 결국 교점이 있다고 할 거면 y는 x 위에 있죠. 근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 역함수랑 공부할 때 무슨 말 했었어? 자,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봐봐. 자, fx랑 f 인버스 x가 원래 함수하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교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이 말은 맞아요?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은 반드시 이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 위에만 있다. 맞아요? 아니야?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증가함수일 때는 맞아. 증가함수는 교점이 이 선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내가 어떤 함수도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런 건 역함수가 있을 수도 없지.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뭐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반대편 여기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와 원래 함수에 대한 교점이 반드시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경우가 있다 했어? 증가함수 말고 감소함수 있죠. 감소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물론 y는 x 위에 있죠. 있는데 그거 말고 y는 x 위가 아닌 지점에도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 그게 그림으로 예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시 쉬운 건 있죠.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 그냥 y는 x분의 1 같은 거 봐봐. 사실 이거 역함수가 보면 x는 y분의 1이고 y는 x분의 1이라서 원래 함수하고 얘하고 그냥 겹쳐요. 똑같아. 근데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지점이 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돼버리는 거죠. 즉 y는 x 위와의 교점이 아닌 지점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근데 교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증가함수 아니고 감소함수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풀 거냐는 겁니다. 증가함수는 사실 이 둘을 각각 구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안 해도 얘하고 그냥 같다라고 나와서 얘와의 교점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감소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 내가 좀 뒤에 추가적으로 뒤에 유형하다가 이따가 문제 하나만 소개해 줄게요. 아주 좋은 문제 하나 소개해 줄 거고. 자, 지금 이 내용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근데 잠깐만. 이거 왜 안 나와? 아이씨. 망했어. 자, 여기 봐봐. 다음 페이지 안 나왔어요. 지금 내가 원래 뭐 보여주려 했냐면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1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고 그 교점을 구하래. 자,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이게 fx라고 하면 얘 역함수가 뭐라고 나왔죠? 까먹었으니까 여기 한번 보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래.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고 구했죠? 그럼 얘네 둘에 대한 그 교점을 구하래. 이 교점 어떻게 구할 거야? 테라, 이 둘에 대한 교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보통은 두 함수 교점 찾으려면 당연히 뭐 얘랑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나서 x를 구하려면 뭐 못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걸 풀자고 하자니 어때요? 일이 또 심각해지죠? 왜? 루트가 껴있다 보니까 루트를 없애야 돼. 그나마 하려면은 이 숫자 1을 일단 넘겨놓고 양쪽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준 뒤 다시 또 이걸 정리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교점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이걸 내가 구했다 하더라도 얘랑 같다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둘은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고 이게 증가함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냥 약간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 둘에 대한 교점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 그냥 바로 쓰면은 자, 이렇게 되고 x 뭐 깔끔한 x는 아니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중에서는 이게 지금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되나? 뭐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지. 이 둘을 풀어가지고 푸는 건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요거 내가 상품을 좀 걸겠습니다. 최소한 저거보다 훨씬 좋은 걸로. 갔다 오세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딨지?
아, 경우수 말고. 잠시만요. 씨, 어디 숨었지?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어딨더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자, 47조 158번. 아, 이거 아닌데. 어딨지? 아, 그 북에 있나? 자,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 내가 다시 찾아서, 찾으면 내가 소개를 해줄게. 아, 나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일단 교재 마저 마무리 합시다. 교재를 마저 마무리 합시다. 얼른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이죠. 아, 그거 어디 있었지? 자, 함수 예의 그래프와 밑부분 먼 이것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각 제대로만 공부했으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1을 경계로 했을 때, 여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다른 함수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더워. 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뭐냐면 여기는 말 안 해줬지만 이 위에 거 이거잖아. 아래 거는 이거잖아.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다? 사실은 역함수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많이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볼게. 한쪽을 역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이쪽을 해볼게요. 이쪽을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썼겠죠? 양쪽을 제곱을 했겠지? 그리고 이걸 넘기면 이렇게 오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정확하게 서로 딱 역함수가 된다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최고차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 지금 이쪽 보면은 2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개수가 1짜리인 거잖아.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림을 이제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꼭지점이 x-1의 제곱이니까 1,0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자, 2,1 정도 지나는 이러한 그림일 겁니다. 맞죠? 얘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시작점이 1,0이죠? 역시나. 그리고 방향이 어때요? 지금 1보다는 큰 거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음수가 되니까 1보다 작은 쪽을 넣고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점 커지니까 0 집어넣으면 1이라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나머지 영역 부분들을 그려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치고 얘는 또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어?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대칭시키고 이동시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포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개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둘이 역함수로서에 대한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각각 구했죠? 이게 1번. 자, 여기는 지금 지울게요. 자, 이게 2번이야. 그리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을 그린다. 자, 요거는 내가 색깔을 살짝 넣을게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1짜리는 원이라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하라 했냐면 내부의 공통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윗부분과 이거에 대한 내부의 공통 부분. 즉 여기만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 굴곡 있죠? 곡선에 대한 그 너비 크기가 이 둘이 똑같은 관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뭐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볼록한 부분 있죠? 색깔 딴 걸로. 여기 부분 있죠? 요만큼. 자, 이만큼 뜯어서 어디다? 이거 뜯어다가 이렇게 붙여버릴 수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때?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도 똑같이 겹쳐지겠죠? 이렇게 굴곡과 이렇게 되어진 굴곡이 똑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한 도형이 어떤 그림이 되어질 거냐면 자, 이렇게 밑에는 이등변 삼각형처럼 되고 위에가 이제 이렇게 원처럼 되어지는 이런 그림이 되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요. 지금 반지름 1짜리고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구하면 됩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보면 그냥 1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대한 그 공통 부분의 넓이 합 구하세요.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당연히 이상한 거 말도 안 돼. 그 곡선으로 된 구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역함수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즉 얘를 이제 돌려서 완전히 포개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 뜯어서 여기다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내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유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림을 정확히 그려놓고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할 때 곡선과 둘러싸인 걸 못 구해. 그러면 딱 뻔히 뭐겠어? 아, 적당한 부분이 잘라서 여기다 딱 붙이면 우리가 이건 직각도형 형태로서 구할 수 있게끔 되어지겠구나.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찐막. 자, 13-7번.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래요. x에 관한 방정식 루트 x 플러스 3 더은 x 플러스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잖아. 방정식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무리식 껴놨어요. 이게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요거 안 썼을 때 사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풀라고 하면은 양쪽 제곱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써 놓은 다음에 이거 넘겨주고 자, 넘겨주면은 뭐 이렇게 써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K에 대하여 이것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조사하세요. 어떻게 구해야 돼? 지금 저걸 조사하는 건 K의 대수라는 거, 그러니까 K의 값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는 어떤 식으로 가진다. 그걸 좀 풀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방정식처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쟤를 따로따로 여기 있죠? 요걸 하나의 함수로 취급하면은 마이너스 3,0이니까 하나, 둘, 셋.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y는 x 플러스 k라는 건 뭐야? 기울기 1짜리에다가 절편 k짜리죠? 그럼 위아래로 뚜루루루루루 옮겨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함수의 그래프로서 만났을 때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만약 k가 엄청 커. 한 10 정도 돼.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이 접하는 순간에 시그널 개수가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겠지. 한 개.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갔어요. 자, 조금 더 내려갔는데 여기 지금 시작점 있잖아. 요 시작점에서는 몇 개야? 2개겠죠. 2개. 근데 그 이후에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교점의 개수는 요 이후에 하나만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 이제 풀려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뭐고, 이렇게 되어지는 k의 값이 뭔지 요 두 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준 셈이 되는 거예요. 무리함수하고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자, 그러면 사실 요거 구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여기 좌표가 뭐였어? 마이너스 3,0이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3,0이니까 요 직선도 얘도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되죠. 그러면 요 식이 y는 x 플러스 k였으니까 마이너스 3,0 집어넣어 보면 k의 값은 3이다가 될 겁니다. 즉 여기서의 절편이 3이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나 실으나 결국은 접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뭘 써서 풀어야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판별식.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걸 양쪽을 제곱해서 방정식처럼 만들어. 그래서 얘에 대해서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지? 얘가 결국은 뭐 해야 된다?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니까 0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풀어주는데 4K제곱 4K제곱 깔끔하게 날라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이거 12니까 플러스 13. 그래서 K의 값은 몇 나온다? 4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4분의 13. 4분의 13이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나은이. 자, K의 값에 따라서 시그널 개수를 조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K가 어떠할 때는 근이 몇 개고 어떠할 때는 근이 몇 개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4분의 14일 때 3일 때 2개. 일단 4분의 13보다 K가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할까요? 한 개죠. 그 다음에 K가 4분의 13보다는 잘못 말했다. 4분의 13보다 클 때는 몇 개야? 0개. 없어지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빵개고 K가 4분의 13일 때가 한 개죠. 접하니까. 근데 4분의 13보다 조금 작고 3보다는 조금 큰 그런 식으로 그 사이에 껴있을 때는 따닥 해서 두 번 만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영상 잘 보이려나? 그래서 K가 3보다는 커나갖고 4분의 13보다 작다. 지금 3까지는 포함은 되죠. 2개. 그리고 K가 3보다는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냥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한 개가 되겠죠. 뭐 이 둘을 합쳐서 쓰려면은 뭐 써도 되긴 하죠. K가 이거 쉼표에서 뭐 써도 되긴 되는데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해 가요?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의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걸 무리함수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판별식 D가 얘였잖아. 그럼 답을 이렇게 했겠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아, 선생님, 그래서요, 답이 K가, 넘어가면은 K가, 4분의 13보다 작을 때는 2개고요. K가 4분의 13일 때는 중근이니까 하나고요. 4분의 13보다 작을 때는 없어요. 허근이니까. 이렇게 방정식으로서만 풀려고 하면은 잘못된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돼요? 여기는 일치했죠. 근데 4분의 13하고 3이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따로 끊어갔어야 된다. 왜 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이런 식이 돼버린다? 방정식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양쪽을 강제 제곱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있었던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실제로 있었다면 맞죠. 여기서는 빵개, 접할 때 1개, 내려갈 때마다 2개, 2개, 2개. 그게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서 끊겨있는 무리함수로서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개로 나눠서 푼다는 거예요. 요 꼭다리가 되어진 지점에 대한 경계를 하나 따로 찝어주고 그 다음에 접하는 부분 찝어서 그 각 영역별로 해서 따로따로 그 실근의 개수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 유형 마지막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 했는데, 자, 워크북을 보셔야 돼요. 워크북. 자, 워크북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서윤아 거기 문 좀만 열어줄 수 있어요? 너무 교실이 더워졌어. 겨울이 끝났어. 어? 누가 막 엥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네. 다시 닫아주세요. 시끄럽네. 너무 더운데. 자, 아무튼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여기 책에는 조금 더 유형 확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패턴 2에 나와 있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그대로라서. 이런 문제들도 있죠.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함수를 주고 나서 그거에 맞는 시작점이라든지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거에 맞는 요 식을 채워놔서 이런 거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작점 몇 콤마 몇이고요? 5 콤마 마3이죠. 그 다음에 한 점 정도를 더 줬어요. 0 콤마 2를 줬어. 그러면은 요런 문제는 식을 거꾸로 여러분들 먼저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5 콤마 마3이 맞잖아. 근데 얘가 뭐도 지나야 돼? 0 콤마 2도 지나야 돼. 그거 집어넣어서 식 채워 나가라는 그런 의도예요. 자, 이거 대표 문제처럼 하나 얘기를 했고, 자, 그 이후에 뭐 이동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참거지수로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는 배운 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만나는 점에 대한 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히 같다라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끊겨지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는 지금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요. 12번 지금 시간 잠깐 줘보겠습니다. 요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영이도 12번 문제 요거 하나 빠르게 풀어보세요. 답 나온 사람 조용히 답 나왔고 제일 빨리 풀어. 서현이 그 초콜릿 있어갈까봐 안 먹는 거예요?
되고 있나요?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쌤이랑 무리함수라는 걸 공부하면서 시작 지점을 찝으라고 했죠. 그리고 방향 계속 그 얘기했죠. 방정식으로서 풀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부분.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정답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다들 1번 나와요? 자, 어떻게 한다? 말했죠? 얘 A가 뭔지 몰라. 범위, 뭐 또는 값, 부호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시작점은 이게 0 되도록 하는 A, 1인 건 알죠? A, 1인 거 알죠? A, 1 집어넣고 나서 방향부를 했어요. 시작점과 방향부를 했어요. 방향이 어때? X 앞에 계속 음수죠? 그러면 이거 안쪽에 있는 거 0보다 커 같다. 즉 X는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앞에도 음수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빼기 14부터 빼기 1에 이 빼기 14부터 빼기가 어디 이렇게 될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범위가 이게 이제 못 가지는 범위를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의역 자체가 성립 안 하니까. 그럼 이런 그림의 어딘가에서, 즉 여기 어딘가 빼기 14랑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이런 어떤 일부 영역인 거죠. 근데 그 범위 내에서의 속값이 빼기 3이라는 건 이 값이 빼기 3이 되어야 된다는 거. 즉 우리가 이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4 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났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대입을 해서 A를 구해준 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2를 집어넣어서 그때에 대한 값이 뭔지를 구해야 최대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했으면은 정답이 여러분들 2번 나온 것 같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잘 봐봐. 오늘 요거 두 번째로 얘기했었죠? 자, 포인트 빨리 찝어서 얘기할게. 얘 그래프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어요. 아,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쟤에 대한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해서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래? 그렇게 하면 아주 힘들어져요. 2차 함수하고 제가 갖다가 나서 루트가 나오니까 양쪽 제곱하면 막 4차 나오고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얘하고 얘에 대한 교점을 구하려면 누구와? Y는 그냥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겠죠. 그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저 무리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걱정 고민할 거 없이 Y는 X와의 교점이 곧 역함수와의 교점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열어주세요. 얘하고 역함수가 아닌 얘하고 이렇게 교점을 구해서 양쪽 풀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양쪽 제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마저 넘기면은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중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면 되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쓰는 이유는 접하는 지점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접하는 지점에 대한, 즉, 판별식 D 써주었나 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능력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은 뭐로 나와? 4K제곱, 4K제곱 날라가서 4K 플러스 1인데 요거 만나면은 요 정도 왔겠네요. 4분의 7이야. 그 다음에 저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얘가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K죠?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한 요 부분도 2 콤마 K. Y는 X에 대한 부분도 2, K. 그래서 K의 값은 몇? 2다. 이 두 개의 값들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꼭지점 2, K잖아. Y는 X랑 이렇게 접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봤을 때 접하는 순간이 K는 4분의 7.
그냥 이 꼭지점을 지날 때 K가 2. 그럼 실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범위를 뭐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야? K가 잠깐만 거꾸로 썼나? 왜 이게 더 작지? 잠깐만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얘가 절편값이 아닌 거니까. 지금은. 그쵸. 그래서 4분의 7과 2의 어떤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가 더 큰 값이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고 4분의 7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써야지 저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쓴다?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답이 뭐가 돼버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K의 값은 4분의 7보다는 크다.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4분의 7보다 크다라고 해서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접하는 거 이후에 여기가 마지막 경계라는 거죠. 마지노선. 요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 개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거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y에 대한 교점을 찾으라는 거지 진짜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역함수의 교점을 그래서 y는 x의 교점을 찾으라 해서 이거 신나게 양쪽 제곱해서 루트 없애준대. 그냥 그거의 판별식만 삑 때려버리면 안 된다. 판별식을 쓰는 건 접하는 순간에 대한 판별식 그 K값을 얻기 위해서 했고 그 이후에 가다가 끊기잖아. 끊기는 지점을 우리가 따로 대입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요 유형을 풀면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풀라는 겁니다. (16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얘들아. 16번 그거 어딨지? 그 문제 소개해야 되는데. 잘들 풀고 있었겠지만 질문 하나만. 16번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저거 증가함수야? 증가함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다라고 보장을 못 한다고 했잖아? 배터리 없다. 자, 얼른 해보세요. 그림 그려보시고. 됐어. 자, 다음 나온 사람. 나왔고. 오케이, 소윤이 나왔고.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은 어디까지 한 거지? 그림을 왜 안 그려봤어?
그리고 그림도 그림인데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그림을 안 그려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왼쪽에 내려가는 건 그거 그림 맞죠? 그리고 y는 xy 교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 한다? 접하는 순간 찾아야 되고 꼭다리 지나는 순간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각각에 맞는 지금 k의 최대니까 이제 k의 값을 일단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슬슬 같이 볼까요? 이거 정확한 위치를 찝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죠? 근데 이제 시작점은 알아. 요거 시작점은 뭐야? 2분의 k, 4예요. 방향 뭐라고 했어? 방향. x 개수가 음수고요. 그 루트 앞에 개수가 음수야. 그러면 어딘지는 잘 모르는 이 지점에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와 역함수인데 다행인 건 이게 지금 증가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얘하고 누구랑 y는 xy 교점 찾으면 돼. 그러면 내가 어디 체크하라 했어. 요 꼭다리 지나면서 되어지는 요렇게 되어지는 순간과 얘랑 접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두 순간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으니까 이 꼭다리 지나는 순간부터 어디 사이까지? 여기 접해지는 순간 사이까지. 그 사이에 대한 게 이제 저 K에 대한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쉽다 했어. 여기는 어차피 여기 자체가 2분의 K, 2분의 K, 4라고 했으니까 요 직선이 뭐면 돼요? y는 x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같다. 따라서 K의 값이 몇? 8이죠, 8. 그리고 이 접하는 거, 요 접하게 되어지는 그 K 값을 찾고자 한다면 식을 요 루트 얘 함수하고 x하고 같다라고 놓은 뒤 넘기고 넘겨서 자, 넘기고 넘겨서 자, 양쪽을 제곱을 한 뒤 자, 여기까지 썼죠? 이렇게. 얘에 대한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다. 7이죠? 요때 k의 값은 7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k의 범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k가 7보다는 커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8은 포함이 되죠. 8까지는 두 개가 되어지는 마지막 지점인 거니까.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면 정답이 4번이 되어야지 맞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답만을 필요로 했다면 뭐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겠죠. 그냥 요령껏 봤을 때 여기는 이 끄트머리가 포함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되는 식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보다는 크다 쪽으로 포함이 안 되는 입장이었을 거라서 이 값은 어차피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양끝 값 중에서 포함되어지는 이쪽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될까? 그런데 이거 또 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만약 6 같은 거였거나 아니면 이게 최대 말고 최소 이런 걸 물어봤으면 꼭 이 끄트머리 값이 아니고 이 사이 범위 중에서 해당되어지는 고를 수 있어서 결국 여기까지를 하긴 해야 돼. 끝까지. 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증가함수를 일부러 좀 많이 줍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얘들아, x랑 y랑 자리 바꿨잖아. 이 함수하고 이 함수에 대한 교점 직접 구하려면 어떻다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역함수 간의 관계에서의 그 교점을 구하려면 그냥 뭐 얘하고 y는 x하고 같다라고 해서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 어디요? 아, 이건 7이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막 6 같은 거나 5 같은 게 나와서 된다고 하면 그 사이 범위 중에 가능한 것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정수, 뭐 K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리함수 활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원 연계시킨 겁니다. 엮은 거고요. 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다 비슷해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건데 23번 한번 보십시오. 23번.
봐봐.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우리 공부 어떻게 했어? 시작점 2, 마일이죠? 자, 2, 마일이죠? 방향 어때요? 방향. x는 왼쪽이고 위입니다. 저기다가 가령 1 같은 숫자 넣어보면 0이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어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다라고 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절편이니까 하나, 둘. 이 상태죠. 그럼 여기에 어떤 임의의 점과 여기까지 거리에 대한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문제일까? 뭐 앞만 봐도 이런 데는 아니겠죠. 여기서 이 거리랑 이런 거리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최대한 그나마 가까워지는 어떤 지점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걸까? 요거 그대로 뭐 해서?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라는 거죠. 뚜두두두둑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순간? 얘하고 접해지는 순간. 이 언젠가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얘네 둘에 대한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뭐 하는 거냐면 얘하고 기울기만 빌려와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 접할 때가 뭐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해서 얘랑 쟤랑 같다고 논 뒤에 판별식 t는 0이다를 써서 이때 k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 최대한 그러니까 최초로 접하면서 덜 이동되어졌을 때에 대한 그 직선이니까 그 이후에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그런 유형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임의의 점이라고 해서 가령 여기에 위에 한 점 뭐 a, 뭐 잡아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려고 한다든지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뭔가 시기 또 상당히 아주 복잡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프를 자꾸 이용해보라는 겁니다. 그래 무리함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시킨다는 거. 뭐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패턴 5. 자, 정석에는 없지만 워크북에 있는 자, 유리함수를 공부했고 무리함수를 공부했으니까 엮어주는 건데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림 같을 때 얘 그래프를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사실 요거는 유리함수도 너 공부했고 무리함수도 제대로 공부했어를 확인하는 문제죠. 자, 여기서 확인차 한번 물어볼까? C 0이 자, 요렇게 유리함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P의 값 뭐고 Q의 값 뭐예요? 그쵸, 어렵지 않게 점근선이죠. 그냥 바로 1이다. K의 K의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다? 그 PQ에 대한 부분 외에 한 점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거 말고 딱 다른 한 점 지나고 여기 하나 줬죠. 마이너스 1,0 지내는데. 그래서 그거 대입해주면은 K의 값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PQ, K 정해졌으면 그 부호들에 따라서 시작점 뭐고 그 다음에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 그 시작점에서 또 출발을 했을 때 그거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30번) 같은 문제 있죠? 이거 풀어보세요. 30번.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도 계속 말한 건데 이거 그냥 단순히 같다고 놓고 뭐 판별식 이렇게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프 이용해야 돼요.
뭐야 이거? 자, 답 나온 학생. 나왔고, 응. 일이 나왔어요? 응. 테라 아직 안 나왔어요? 응? 자,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림을 대충 그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거 지금 식 써서 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림 잘 그리면 답이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좀 시영이는 그림이 좀 아쉬운 상인 거고. 준현님 됐어요? 그림이 또 잘 그려. 너무 잘 그려버렸네 이번에. 그렇지. 그러면 K,1이라는 지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럼 거기를 찍는데 예를 들어봐. K가 안 하는 숫자 뭐 있어? 아무 숫자는 K를 만약에 잡았어. 만약에 뭐 3,1이라고 쳐봐. 아니 K가. 그럼 어디가 시작된다는 거야? 아? 거기가 3,1이야? 지금 저 점근선 값이 뭐예요? 점근선 5죠? 그러면은 요 라인인 거잖아. 라인 어딘가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거 어차피 왼쪽에 위죠. 오른쪽에 위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오른쪽으로 여기 마지막 여기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 도점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른쪽은 오른쪽이지만 저기 마지막 걸려지는 지금 언젠가 그거 확인해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지. 됐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발돼 버리면 절대 뭐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어디가 이제 최초로? 그렇지.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으로. 자, 이제 뭐 같이 한번 볼게요. 봐봐. 지금 그림 그렸잖아. 유리함수. 점근선 제대로 찝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자, 이거 시작점 뭐라고? K,1이야, K,1. 근데 K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Y의 값은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여기 라인 어딘 거죠? 자, 여기서 내가 하나를 꼭 집어서 출발을 시키는데 자, X계수 양수죠? 루트 앞의 계수 양수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란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쪽에서는 결국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몇 번 만나? 한 번밖에 못 만나. 그러면 두 번을 만나려면 이게 좌우로 움직인다고 쳤을 때 어디까지는 최소한 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와야지. 여기까지. 이 이후에 여기부터 더 왼쪽으로 하면 당연히 만나죠. 한 번, 두 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셈이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 좌표만 알면 되는데 여기 좌표야 뭐겠어요? Y가 얘가 1일 때잖아. 그럼 1은 X 빼기 5분의 6 플러스 3. 자, 넘겨서 정리하면은 X가 몇? 2예요, 2.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뭐였던 거냐면 2,1이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1을 누가 지나면 돼? 저 무리함수, 얘가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1은 루트에 2 빼기 K 플러스 1이다. 자, K가 몇 나와? 2 나오죠. 이해 가요? 그럼 그거보다 작아지는 값이었다면은 당연히 두 번 만나겠죠. 근데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 정답이 이제 5번이 되어지는 상황이었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고 유리함수랑 이렇게 엮어낸 둘 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냥 조그맣게 그리면은 잘 안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시원시원하게 그릴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뭐 됐고 나머지 비슷비슷하게 가네요. 몇 분이에요? 35분 15분 남았어. 저희 그러면 이거 다 끝나면 대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과제가 어차피 있을 거라 그거 좀 푸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번 주까지는 뭐 문제 풀고 하면은 다 끝나진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 수업 언제냐? 토요일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 정도쯤에는 이제 교재를 준비해 온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교재 그 실력 정석 대수 그러니까 수원이죠. 그거 맞춰서 사 와 주십시오. 혹시 따로 학원에 주문할 사람 있나요? 없죠. 그냥 각자 교재 잘 사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어느 정도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고 이제는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들 뭐예요? 정석에 있는 유제 일부, 그 다음에 연수 문제, 그 다음 워크북 이렇게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다 쭉 풀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선생님 몇 개 좀 지명하는 것들을 풀면서 하고 숙제는 가만히 있자. 워크북하고 정석이 양이 얼마나 됐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연수 문제 전부 다랑 워크북 전부 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 원망하겠지? 네. 아니. 워크북 알았어. 워크북 전부 다랑 연수 문제 한쪽 하는 거 어때? 괜찮나요? 그 정도 분량이면? 자, 그렇죠. 한 페이지 하면은 연수 문제 9번까지 하고 이거 지금 워크북 하고 있는 것들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좀 들여다 볼 거고요. 자, 그렇게 그러면은 숙제로서 해 오시면은 아니 질문 풀이 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어차피 결국은 풀어야 됩니다. 그 시간 이제 풀고 남으면 연수 문제를 좀 풀 시간 주겠죠. 애매하게 이제 대수 진도 나가놓고 여기 책이 남아있으면 좀 싫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워크북 전부 다 하고 그 연수 문제는 한쪽은 남겨놓을게요. 한쪽까지만. 너무 많아지니까. 자,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도전 문제가 있는데요. 도전 문제 중에서 좀 같이 봐볼 만한 문제가 38번하고 39번 있잖아. 여기 오늘 계속 얘기하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38번 있죠. 자, 요거를 먼저 한번 풀어 보십시오. 두 개 풀 거거든요. 38번과 39번을 같이 한번 건드려 볼게. 38번 먼저 해 보십시오.
3분 정도 더 줘볼게. 답 나온 사람. 오, 잘했고, 잘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좀 각자 봐줄게. 어디까지 해봤어? 답이 잘했는데 안 나왔어요? A는 그런데 B가 안 나와요. 아, A는 근데 B가 안 나왔다고? A는 어떻게 구했고? 꼭 다른. 9번도 풀어요. 된 사람들은 39번이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그건 맞았고요. B를 어떻게 구해요? P를 어떻게 구해? 우리가 지금 꼭다리 지나는 거 말고 하나는 어차피 모일 때 찾는다고 했어.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그럼 누구 직선하고 누구하고 지금 접해야 돼요? 마이너스 K. 그거랑 어떤 함수? 무리함수랑 같다고 놓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판별시티는 0이다.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그거 만족하는 K가 나올 텐데요.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자, 또 그렇지. 저희도 하나는 구했고 하나 더 마저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K가 양수라 그랬어. 양수 K이기 때문에 음수 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음수까지 해버리면은 좀 값이 양수로 써있죠? 못 봤어요. 시험이는 됐나? P 구하고 있어. 해보고 그러네. 거의 다 나왔네. 또 일단은 저 칠판 잠깐 보시면 fx 선생님 저렇게 나누는 거 이해 가요? 그럼 저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인데 저거 중요한 게 저거야. x에다 k는 y는 k여야 되지. 무조건 저 k가 뭐 몇이었던 간에. 그럼 k, k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그럼 k, k라는 거는 x랑 y 좌표가 똑같은 지점 어딘가요? 그럼 그게 사실은 뭐냐? y는 x겠지. 그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 저 덩어리째로 이렇게.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접하는 순간하고 이 꼭다리 지나는 순간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맞는 각각 k를 구해야 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38번 푼 친구들은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나는 순서를 이렇게 보여줄게. 이거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fx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k가 뭔지 모르지만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에 따라서 나갔고요.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k를 경계를 했을 때 k를 넣어봐. 그럼 k, k야. 그러면 자 이거 잘 기억해. 요 꼭다리 있죠? 꺾여지는 꼭다리 있죠? 이거 어디에 얹어져 있어야 돼? 요 y는 x 위에 얹어져 있어야 돼요. 이 y는 x 위에 어딘가 이렇게 k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뭘 하려는 거 봐봐. 이게 어차피 k가 0보다 크니까 이쪽 전은 갈 필요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k가 0이라고 하면 두 번 만나긴 하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이후인데 그럼 언제냐면요. 결국 이렇게 되는 때야. 이거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꼭다리 지나면서 기울기 이 자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있겠죠? 이렇게 되는 순간. 하고 이거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2로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두 번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꼭다리 지나는 여기 이제 3,0을 지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접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접하는 순간 있죠? 접하기 직전까지는 서로 다른 두 번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요 3,0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 갔어요? 저 fx 얘 있죠? 얘 어차피 직선으로 가지는 거는 이쪽과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접하다는 건 여기랑 연관 줘야 돼. 그러면은 3,0이니까 이 k가 뭔 소리야? 얘가 y는 2x 빼기 k에서 3,0을 지날 때 값은 뭐야? k가 6인 거야. 6. 여기를 지날 때는 k가 6인 거예요. 접하는 거 하려면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2x 빼기 k랑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 같다고 나서 양쪽 제곱해서 판별시티는 0이다 써야 되는데 그 판별시티는 0이다 써보니까 k값이 뭐 나오죠? 8분의 49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되겠죠. k가 6은 포함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하면 안 되죠. 얘보다는 조금 더 작아야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3분의 4하고 다 곱해주면 정답이 5번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과제 선생님 말해준 대로 해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제 혹시 좀 많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또 빨리빨리 우리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